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과목별 기출문제 제1과목 2013년도 제3회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가 가공물을 절삭할 때 칩의 두께로 이것의 증가는 온도 상승과 절삭 저항의 증가, 공구 수명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물어봤죠. 이것의 증가는 칩의 두께로 이것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칩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인이 절삭 깊이가 있겠습니다. 절삭 깊이가 크게 되면 절삭량이 많아지게 되고 칩의 두께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절삭 깊이가 커지면 마찰 저항이 커져서 온도가 상승하고 절삭 저항도 커지게 되고 절삭 저항이 커지면 공구가 부러질 수 있는 기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4번 절삭 깊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밀링 커터의 날수가 10개고요. 그리고 밀링 커터의 지름이 100mm, 절삭 속도는 100m/min. 한 날당 밀링 커터 한 날당 이송을 0.1mm로 하면 테이블 1분간 이송량을 물어봤죠. 테이블 1분간 이송량은 1분 동안 몇 밀리미터를 이동했냐라고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송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링 커트에서 이송 속도 F는 스몰 f 곱하기 Z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 스몰 f는 커터 한 개당의 이송량을 이야기합니다. 한 날당 이송은 0.1mm니까 0.1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Z는 날의 개수죠. 날의 개수. Z가 날의 10개니까 1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N은 회전수인데, 회전수를 안 주어주고 절삭 속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이 공식에서 N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N이라고 하면 파이 d분의 1000V 이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파이 d분의 1000V 얘를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0.1 곱하기 10은 1이죠. 그리고 파이 d분의 1000 곱하기 절삭 속도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계산해 주면 약 318.47 뭐뭐가 나오는데, 이거와 가장 근사치인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바이트를 움직이려면, 선반에서 바이트를 움직이려면 가로 이송대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트가 지금 30mm인 공작물을 26mm로 가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줄어든 값이 한쪽은 2mm가 줄어들어야 되고 반대쪽도 2mm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럼 바이트는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2mm만큼 들어가면 얘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2mm만큼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절임량의 2배만큼의 깎이게 돼서 총 26mm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름을 4mm 깎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는 바이트가 2mm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송이 2mm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송량이 2mm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가로 이송대의 나사 피치가 8mm래요. 피치는 8mm인데 이 피치 개념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앞으로 8mm를 간다는 이야기죠. 한 바퀴 돌렸을 때 8mm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필요한 게 지금 2mm잖아요. 2mm를 가려면 4분의 1인 4분의 1 바퀴만 돌리면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가로 이송대를 한 바퀴 전부 다 돌리면 바이트가 8mm 이동하는데
이것을 4분의 1만 돌려버리면 90도만 돌려버리면 2mm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 가로 이성대에 눈금이 100등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눈금이 100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4분의 1 바퀴만 돌리면 되는 것을 눈금으로 100눈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5눈금만 돌리면 내가 원하는 2mm만 바이트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눈금 돌리면 되는가를 2번 25눈금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새들 위에 고정시켜서 일감, 공작물의 처짐이나 휨을 방지하는 부속장치를 물어봤습니다. 가늘고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얘가 이렇게 자중에 의해서 자기 무게에 의해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댄다고 했죠. 그 받침대를 대는 것을 방진구라고 하죠. 근데 방진구는 이동식 방진구와 고정 방진구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식 방진구는 공구가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새들 위에 고정시키는 그런 방진구고요. 고정식 방진구는 공구가 이동해도 그냥 가만히 받쳐주기만 하는, 얘는 베드 위에 올려둔다고 했죠.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동 방진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삼침법은 나사에 무엇을 측정하는가? 삼침법이라고 하면 나사의 유효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 기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하는 방법은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삼침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공구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나사 마이크로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정밀입자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밀입자 가공이라고 하면 밀링 선반으로 거친 절삭을 한 다음에 연삭이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표면을 다듬고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정밀입자 가공입니다. 매우 미려한,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가공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랩핑이라고 하는 건 매끈한 면을 얻는 가공법 중 하나고, 습식법과 건식법이 있죠. 그래서 건식법이 더 좋은 방법이죠. 정밀도가 더 높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2번 호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연삭 속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감의 축방향으로 작은 진동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방사형 방향이라고 하죠. 방사형 방향. 방사형이라고 하면 보통 구멍에, 호닝은 구멍에 면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데요. 축방향이라고 하면 이 위아래 이 방향이죠. 축방향. 근데 방사형 방향은 이렇게 원으로 해서 이쪽 방향이죠. 안쪽에서 만나는 이 방향. 그래서 방사형 방향으로 가공을 해야지 이 면이 가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슈퍼 피니싱은 고정밀도로, 접촉부를 고정밀도로 다듬는 가공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호닝의 호는 보통 결합제로 비트리파이드를 사용하죠. 비트리파이드 기호가 뭐였죠? 네, V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드릴의 각부 명칭 중에서 드릴의 홈을 따라서 만들어진 좁은 난로,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 드릴을 안내하는 역할은 바로 마진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홈을 따라서 만들어진 좁은 부분을 마진이라고 하고요. 드릴 위치를 잡아줘서 안내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탱은 드릴날 끝부분을 납작하게 만든 부분을 탱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편심량이 2.2mm로 가공된 선반 가공물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 눈금의 변이량을 물어봤죠. 눈금의 변이량. 이걸 측정할 때는 V블록에 이렇게 놓고 편심된 공작물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를 위에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편심된 공작물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다이얼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금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눈금의 변하는 양으로 편심이 얼마나 된, 중심이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다이얼 게이지에 측정된 변화량은 편심량 곱하기 2, 편심량의 2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변이량을 물어봤죠. 이제 눈금 변이량을 물어봤으니까 변이량 X는 2 곱하기 편심량이 지금 2.2mm죠. 2.2mm. 정답은 4.4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기어 회전축,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등의 가공에 적합한 쇼피닝 방법을 물어봤죠. 쇼피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에 숏이라고 하는 쇠구슬을 분사시키는 거죠.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이 부분을 쇠구슬로 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가공경화라는 게 이루어져서 딱딱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쇼피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적 성질에서 가장 큰 특징인 반복 하중을 견디는 능력, 이것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반복 하중을 준다는 말은 빼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밀링머신에서 가공이 어려운 것은, 그래서 더브테일 가공이라고 하면 V홈 가공을 이야기하죠. 이 더브테일 커터라고 합니다. 가능하고요. T홈 가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T자로 된, 거꾸로 T자로 된 가공을 T홈 가공이라고 하고, 나선 홈 가공 가능하죠. 홈을 판 다음에 안에 탭을 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널링 가공은 불가능하죠. 널링 가공은 선반에서 할 수 있는 가공 방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